네, 안녕하세요. 난치병 치료제 생산을 위한 인간 유래 세포주 개발과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강민석, 신민용, 이혜성, 임주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단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재조합, 바이오 공정, 그리고 정제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산된 치료 목적의 단백질로서 심혈관계 질환, 암 대사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 의약품으로 대부분이 단위세포당 생산성이 높고 세포 내 도입 안정성이 검증된 초세포라는 세포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세포주도 결국엔 인간에서 유래된 세포주가 아니므로 당화공정 그리고 번역 후 변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유래주 세포인 핵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간 유래 세포주인 핵세포주의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과 DHFR MTX 시스템을 적용하고 새로운 세포주 구축 플랫폼을 개발하여 핵세포주의 헐셉틴 생산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보이시나요? 다음 그림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캐스9 단백질은 표적 서열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sgRNA는 DNA 목표 지점과 상보적 결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 보이는 PAM 서열은 그 DNA 서열을 인식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넉아웃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희는 DHFR MTX 시스템을 적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DHFR MTX 시스템이란 DHFR MTX 앰플리케이션 시스템이란 일종의 유전자 증폭 기술의 일종으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복제하여 많아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원하는 다량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먼저 DHFR은 하이포잔틴과 티미딘을 만드는 주된 효소로 사람한테는 DHFR 진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HFR 진이 없으면 하이포잔틴과 티미딘이 없는 배지에서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는 DHFR 진이 트랜스펙션 되었는지 판별하는 선별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TX는 DHFR의 저해제로 사용되어 여기서 GY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를 DHFR과 함께 플라스미드에 라이게이션 시켜서 DHFR 세포에 DHFR 진이 없는 세포에 기르면 트랜스펙션에 성공한 클론을 선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MTX 농도를 저해서 고농도로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MTX의 저항성을 가진 세포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살아남은 세포들은 DHFR 진과 GY 진이 다량으로 앰플리케이션 돼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도입된 GY로부터 다량으로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초세에 도입되어 왔던 DHFR MTX 시스템을 핵셀이라는 인간 유래주 세포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연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일단 DHFR 진을 크리스퍼 캐스9으로 넉아웃 시켜요. 이 넉아웃 시킨 걸 피노타입 테스트하고 지노타입 테스트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GY 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DHFR MTX 시스템을 통한 GY 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이 증폭시킨 유전자가 증폭된 핵세포에서 헐셉틴 프로듀싱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과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험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네, 실험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FR 진을 크리스퍼 카스9으로 노크아웃하고 피노타입, 지노타입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 GY 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생산성 확인을 하는 것으로 실험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노크아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크아웃 기술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크아웃 기술이라고 하자면 유전자가 완전하게 사라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설명해 보자면 일단 DNA는 자연적으로 그 서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교정 수복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잘못된 교정으로 인해 이전의 염기 서열로 복구되지 않는 경우를 이용하여 특정 염기 서열의 발현을 막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염기 서열의 오류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을 이용해서 DNA를 절단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염기 서열을 크리스퍼 카스9으로 자르게 되면은 DNA의 교정 수복 과정을 통해 다시 고쳐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DNA가 수리되었을 경우 크리스퍼 카스9이 이를 다시 인식하고 다시 재절단시키게 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DNA가 아닌 잘린 DNA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잘린 DNA가 크리스퍼 카스9이 인식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물론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됨으로써 잘못 잘려지게 된 DNA가 그대로 남았는데, 이제 그게 염기 서열이 발현이 되고 하면서 잘못된 유전자가 발현이 됨으로써 특정한 염기 서열이 발현되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피노타입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 피노타입 테스트라는 게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핵셀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크리스퍼 카스9으로 그 DHFR을 이걸 절단을 시켰는데, 그 핵셀의 DHFR 진이 이제 크리스퍼 카스9의 이제 정상적인 작동 하에 제대로 이제 이게 잘라졌는지 이게 세포수의 변화 양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피노타입 테스트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DHFR이 녹아웃 시킨 셀은 그러니까 HT-에서 이게 생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크리스퍼 카스9을 통해서 이제 DHFR 진을 녹아웃 시킨 셀과 그리고 와일드 타입 셀을 이거 HT 플러스 배지와 HT 마이너스 배지에서 각각 이게 배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VCD와 Vability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장을 했는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FR 진의 이제 KO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저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 생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셀 카운팅을 통해서 세포가 단백질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또 데이 2, 데이 4, 데이 6로 나눠서 추가적으로 셀 카운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노타입 테스트라는 것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이 지노타입 테스트는 이제 핵셀의 그 DHFR 진이 제대로 이제 KO 되었는지 이제 절단된 염기서열을 통해서 이것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크리스퍼 카스9이 이제 작용한 염기서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셀의 gDNA 과정을 프랩을 통해서 이걸 꺼내고, 그 다음에 추출하여서 이제 원하는 부위만을 이제 PCR을 통해서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젤 전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콜라이에다가 이제 라이게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DHFR 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노클레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또 엠피실린 항생제를 이용하여서 이게 이콜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플랩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저희가 DHFR 진을 이게 염기서열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저희가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염기서열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그 노란색을 보시면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GOI 복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콜라이의 gDNA 절편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다음에 이것이 이콜라이의 원래 세포 DNA와 결합하게 한 후 이콜라이를 배양시켜 원하는 GOI를 같이 복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이렇게 복제된 GOI를 포함하는 이콜라이의 셀로부터 다시 GOI만 추출하게 되면 DFR KO 셀, 그러니까 DFR이 녹아웃된 세포에서 DFR 진과 헐셉틴 진을 포함한 플라스미드를 트랜스펙션, 그러니까 유전자를 옮겨서 감염시켜서 복제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펙션을 시킨 다음에 DFR MTX에서 MTX를 이용해 MTX 농도를 높이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MTX 농도가 낮은 것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즉 MTX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세포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일라이자를 통한 생산성 확인, 그러니까 이게 최종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생산을 하는지 이거 확인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일라이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항원 또는 이제 그 항체량의 정량적인 측정 방법으로 이제 항원에 효소가 결합된 항체를 표자해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여서 항원 항체 반응의 강도와 그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위 실험에서는 세 번째 샌드위치 일라이저를 이용하는데, 이게 그 바닥에 이제 그 항체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또 TMB라는 이게 그 형광 물질이 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일라이저를 통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세포가 생산해낸 이 단백질을 이게 확인할 수가 있고,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를 이거를 저희가 그 값을 알아냄으로써 이 한 세포당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의 수를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허세틴 단백질의 생산량에 관한 그래프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허세틴 단백질의 생산량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VCD, IBCC 그리고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일단 먼저 VCD는 단위는 밀리언 퍼 밀리리터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포 밀도입니다. 그래서 단위와 좀 연계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1ml 동안 몇 밀리언의 셀이 있느냐에 대한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IBCC는 VCD랑 데이에 관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적분을 통해서 구한 값으로 VCD가 쌓인, 즉 그날까지의 총 세포수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는 셀 곱하기 데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는 단위를 보면 피코그램 퍼 셀 퍼 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은 허세틴 단백질의 생산량을 IBCC로 나누는 값인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의 그 세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생산하느냐에 대한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값을 구해내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중요한 점은 인간 유래 세포주인 핵 293 세포주를 이용하여 허세틴 단백질 생산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 유래 세포주는 그 인간의 단백질 발현 후 변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항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세포에서의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안정된 단백질 생산 시스템인 DHFR, MTX 유전자 증폭 시스템을 핵 293 세포에서도 적용하여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